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신년 대담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 세종지회 홍금석 본부장님을 모시고 새해 주요 정책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과 충북 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북 도민과 시청자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을사년 새해가 밝은 지 이제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루하루를 정성을 다해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로 창립 64주년을 맞이했네요. 인구보건협회가. 네, 네. 인구보건복지협회. 예, 예. 우리나라 가족계획 사업과 함께 해왔는데요. 네, 네. 잘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961년도에 대한가족계획협회로 창립을 하였고요. 2006년에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로 말씀하신 대로 64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60년, 70년대에는 빈곤도 문제였고 또 인구 과밀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가족계획 사업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했고 그래서 정부와 함께 국민에게 피임 방법을 알려주고 또 성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뭐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런 네네네. 슬로건도 저희가 캠페인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83년에 합계 출산율이 2.1명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시다시피 인구 절벽 시대로 2023년도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에요. 오늘 그 신문 보니까 2024년도가 0.75로 약간 오르는 걸로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2023년도도 이렇게 0.72명이 초저출산 사회가 되었는데요.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인구 변화와 함께 저출생 대응에 관한 그런 조사, 연구 또 홍보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혼, 출산, 양육이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또 가족보건의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니까 이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보건의원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제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위해서 전국에 13개의 가족보건의원을 운영하고요. 이를 통해서 개인과 가족의 그런 건강과 돌봄을 지원하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보건 또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그래서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그런 또 예방 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요즘 최근에 왜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접종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어른들도 건강 검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태어나면 이제 35일 차쯤에 1회 그 영유아 건강 검진을 해요. 그것도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때 1회를 실시하고 한 60개월까지 한 7차에 걸쳐서 어린이들이 하는 영유아 건강 검진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시설 그런 방문이 어려운 충청북도 지역 시군에 저희가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해서 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만성질환이나 또 심혈관 질환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위암, 유방암, 자궁암, 이런 간암, 대장암까지 다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하고 이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그 검진자들과의 그 생활 습관 개선이라든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이 현장에서 그런 상담과 관리를 통해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저희 청주 시내에서는 함께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해서 건강 검진을 위한 관내 영유아 그리고 이제 영유아를 돌보는 엄마 아빠들을 대상으로 초보 부모를 위한 그런 그 유아 건강교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인구 출산 정책과 넘어서 네. 건강 예. 또 영유아 또 그 어머니들의 네. 그 건강까지도 아주 촘촘히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지난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입니다. 네네. 뭐 이 문제는 사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절벽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초저출산 시대 현 주소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아, 정말 심각한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 진입과 저출생으로 인한 그런 청년이라든지 노동 인구의 감소 이런 걸로 인해서 선진 사회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생으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그 사회 경제적 파급에 대한 가치관과 폭넓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구 변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좀 이해를 하고 네. 또 결혼, 출산, 양육의 의미, 또 양성평등의 의식 같은 것도 가치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가치관 변화를 위해서 그 저희가 모든 세대에 걸친 체계적인 그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협회에서는 이런 대상들에서 맞춰가지고 인구 교육을 통해서 저출생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의 의미, 일생활 균형, 또 세대 간의 이해 그런 내용으로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북의 경우는 그래도 합계 출산율이 0.87명, 네. 전국 평균보다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임신 출산 정책, 우리 충북도나 지자체에서 하는 이 정책이 그나마 성과를 좀 올리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26년까지 1.4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충북도의 노력, 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현재 도지사님의 의지가 굉장히 이 저출산에 대해서 강하시고요. 충청북도에서는 5자녀 이상의 가정이 있는 가정에 그 18세까지 지원하는 초다자녀 가정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또 출산 가정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 육아수당, 그리고 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또 작년에는 이제 전국 최초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네. 또한 우리 충북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이 있습니다. 제천, 단양, 또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이런 그 6개 시군에 맘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으로 임산부에게 그 숙박시설을 연계하고 태교 여행을 제공하는 사업도 제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농촌 지역의 어떤 출산율이 좀 저조하고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여기는 또 산부인과가 또 적어서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아이 출산을 위해서 도심으로 또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도 지자체나 어떤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가장 시급한 해결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사실은 시급하다고 다 시급하죠. 그렇죠. 네. 예. 젊은 층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 여건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출산과 육아가 그 출산과 육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요. 네. 또 이런 출산, 결혼 관련 제도나 정책이 누구나 빠짐없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게 할 근거를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혜자 중심의 정책과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4년도 12월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보면 네. 2023년 육아휴직 통계 발표가 있었거든요. 최근 5년의 출생아 그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19년도에는 24%였어요. 네. 근데 23년도에 32.9%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꾸준히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또 작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결혼 출산 그런 인식 조사한 걸 보면 출생 정책에 관한 질문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고 했을 때 주거, 양육, 일가정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 최우선적이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시급한 과제를 꼽는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네. 또 향후에 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확대되거나 강화돼야 할 부분은 엄마 아빠의 육아기 그 유연 근무 네. 사용 활성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변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에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가운데서 이제 뭐 경제가 어렵다 보니 네. 사실 뭐 여자들의 육아휴직은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좀 되는 편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네. 아버지들의 육아휴직은 사실 지금도 좀 눈치를 보고 네. 약간 좀 저조한 편인데 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업체에서 적극적인 그 육아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 좀 어떤 그 회사의 변화, 네. 기업체들의 마인드의 변화, 예. 그 분위기의 변화가 좀 참 네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성들은 아직도 이제 그런 뭐 승진이라든지 네.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남성의 육아휴직도 꽤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네네네. 추세고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업주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사실은 이게 아이 키우는 시간은 굉장히 짧거든요. 네. 근데 직장 생활은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아빠들이 조금 생각을 좀 폭넓게 좀 해봤으면 네.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도 저희 회사의 그 남자 직원분이 그 출산 문제로 육아휴직을 낸다고 해서 저희도 제가 네. 과감히 네. 갔다 와라 화이팅 네. 해줬습니다. 화이팅 하셨습니까? 네네네. 네. 자, 인구보건복지협의회 주요 사업 중 하나 또 이제 백인의 앞바다입니다. 네. 굉장히 그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충북 백인의 앞바다니 있습니다. 백인의 앞바다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또 전국의 17개 시도와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3에서 7세 자녀를 둔 아빠 100명을 선정을 해서 육아 관련해서 그런 멘토링과 또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또 같이 배우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그런 육아 관련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양육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함께 육아를 실천하고 확산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백인의 앞바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주간에 그런 미션을 수행을 하고 또 오프라인으로는 그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진행을 합니다. 또 멘토가 제공하는 그런 온라인 주간 미션으로는 아이들과 같이 하는 교육, 관계, 놀이, 일상, 건강 이렇게 5가지 주제로 해서 주간 미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아빠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또 상당히 좀 높고 네. 또 그 성과도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주로 이제 어떤 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가요? 네. 이런 교육 관련해서.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주 그런 아까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주간 미션을 수행을 하고 자녀와 함께 수행하고 하면서 가정에서 자녀와의 그런 애착 관계가 더욱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5월에 발대식을 하고 또 그 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생존 수영이라든지 캠크닉 등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제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가족 운동회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하신 그런 아빠 우수 아빠들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고요. 백인의 아빠단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녀와 함께한 그런 주간 미션을 인증샷을 업로드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와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활동을 함께 하면서 아이들도 가족이 함께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느끼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알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또 올해는 저희가 충청북도 도지사님이 네. 백인의 아빠단이 아니고 1000명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올해 좀 확대해서 음.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사실 저희가 청주에 있고 하다 보면 충청북도 위지방, 아랫지방은 이렇게 좀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 아빠들의 참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북부권으로 또 영동, 옥천, 보은 이렇게 남부권으로 두 개 이제 그 나누어서 참여자들의 접근성을 좀 높이고자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부부 간의 금술도 되게 네.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 육아는 여성들만 하는 거라는 인식에서 네. 같이 양육을 하다 보니 그 여자들의 좀 어려움을 남자들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 상호 되게 금술이 좋아지고 네. 그래서 뭐 아주 이혼율 요즘 높은 사회에서 이혼율 줄이는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또 있어요. 네.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캠핑을 했었을 때 있는데, 제가 이제 캠핑장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야말로 엄마들은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계셔서 커피 드시고 계시고, 아빠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아빠들하고. 그런 걸 보면, 오프라인 행사에 그 가족 참여도도 좋고, 또 그런 만족도도 굉장히 좋은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뭐 출산과 증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출산을 회피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또 더 큰 문제고요. 네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인구 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네트워크라고 이제 여기 충북 지역에서도 하지만 전국 대학생이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의 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고 또 그런 청년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고, 근데 청년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인구 문제와 미래의 삶에 대해서 소통하고 또 활동을 통해서 결혼과 출산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거든요. 내용으로는 그 멘토의 특강과 또 이제 청년들의 간담회 그리고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인구 이슈 홍보를 하고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 생각하는 전국 대학생 네트워크도 올해는 학교를 좀 확대해서 청년들을 좀 더 모아가지고 네. 활동을 좀 더 폭넓게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연령대별 맞춤형 인구 교육도 한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이것도 또 이제 궁금한데요. 어떤 네. 교육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인구 교육하면 뭐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저희가 어른들도 교육 대상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도 인구 교육은 이제 어린이부터 정말 초중고 학생, 대학생 그리고 이제 직장인, 노년기까지 맞춤형 교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한테는 그런 가족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직장인이라든지 대학생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성평등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가정 내에서나 직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젊은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이 결혼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낳고 아이를 낳기 편하게 네.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그 합리적인 가치관, 그다음에 이제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 문화 형성,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도 개인의 어떤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한 사회 문화 확립 등을 주된 내용으로 각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해서
또 다양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어떤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아이사랑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 그리고 이제 러브플랜 사이트도 있고요. 네. 또 수유 정보 알림이 이런 사이트도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보낼 때 시간제 보육 관련 네. 안내, 그리고 이제 그런 보육료 결제, 그리고 온 오프라인으로 상담, 전문가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요. 네. 또 임신 출산 육아 관련해서 그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그런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러브플랜 사이트에서는 성 건강이라든지 위기 임신, 출산 관련한 그런 정확한 정보, 그리고 성피임 교육,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성문화 조성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수요 정보 알림이 사이트에서는 이제 지금은 저희가 모유 수유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공 장소 및 다중 이용 시설에 그 설치된 수유 시설의 위치를 검색이 가능하도록 그 모바일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휴게소 같은 데 보면은 네. 그런 모유 수유실이 좀 네, 있는 걸 있죠, 확인. 있죠. 그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그 환경 정리라든지 이런 체크를 하고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올바른 성문화 네, 또 네. 성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네, 네. 또 이제 청소년들이라든지 네. 또 청년들에 대한 의식도 되게 좀 중요한데요. 협회 차원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성피임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피임 교육은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또 저희가 좀 교육 대상을 확대한 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네. 건강한 성적 자기 결정권과 그리고 또 올바른 피임 정보 등을 교육을 해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또 성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저희가 교육하기 전에 교육 전후로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면 그 인식의 변화를 좀 알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본부장님이 이제 근무하신 게 몇 년 정도 되십니까? 꽤 오래되죠. 네. 예, 제가 2017년도, 8년도에 여기 충북지회 가장으로 있었고,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지금은 현재 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꽤 오래 했죠. 30년 정도 네, 그렇습니다. 되셨겠네요. 네, 네. 예. 예. 그동안 이제 이런 가족 보건 네, 또 인구 복지 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네. 기억에 남는 일이 좀 많으실 텐데 네, 그중간에 네. 뭐 몇 가지 좀 얘기 좀 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네. 최근에 보면 예방접종 때문에 이렇게 내원하는 가족들을 보면 과거에는 거의 엄마하고 아이하고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아빠도 함께 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어요. 네, 남성의 육아 참여라든지 함께 육아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회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홍보한 어떤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걸 보면서 그렇죠.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어떤 문화 트렌드 네. 또 방송이나 언론 이런 데도 보면 주로 이제 뭐 혼족이니 비혼주의니 이런 이 트렌드에 대한 어떤 방송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분보다는 좀 결혼을 하고 함께해서 가족을 이루는 것이 행복하다는 이런 주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라고 또 우리 또
제가 다닌 천주교 신부님이 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던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아까 정말 한 30년 근무를 했지만 네. 저도 이제 직장에 와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제가 임신을 했을 때는 주변에서 이제 곧 그만두겠지? 예, 주변에 남자 직원들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임신하고 다니는 1호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니까 아기 낳고는 이제 더 이상 못 다닐 거야. 또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할 때는 육아휴직도 되게 짧았어요. 출산 휴가도. 그렇게 하고 또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래도 직장 생활도 잘 하고 또 아이도 잘 돌봤구나라는 게 드는 생각은 네. 그 아이가 결혼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사는 거 보니까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대 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무슨 얘기보다도 그 얘기에 의해서 제가 순간 감동이었고 스스로 이제 나름대로 잘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충북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변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국민 모두가 저출생 대응에 함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인구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는 배려하고 육아는 함께하고 육아휴직은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북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충북 지역의 인구 증가가 활성화되는데 네. 우리 본부장님 많은 역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충북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 세종지의 홍금석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